조금은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그 다음날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습니까? 이 참배할 때마다 방명록에 글을 남기게 되죠. 아마 이 글을 어떻게 쓸까, 어떤 내용으로 쓸까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현충원에 가게 될 텐데요. 이 대선 주자들이 현충원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 그리고 글씨는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삶은 가풍클, 삶과 가풍클. 안철수입니다. 네, 역사 앞에서 남긴 초심 잊지 않으실 거죠? SBS 비디오 머그팀이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서 교수님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각 후보들마다 그 성격이 글씨체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걸 보면서 저는 그 대선 후보들은 글씨 연습을 따로 하나 싶을 정도로 다들 글씨를 잘 쓰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글씨는 정말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진짜 예전부터 모범생이었고 지금도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느낀 거는 그 다른 후보들은 전부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메시지를 썼는데 이 홍준표 후보는 아마 자신의 그 심경을 담은 글을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렇게 기사, 텔레비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제로 후보들의 글씨를 이렇게 모아서 보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기성 기자, 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다음날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를 가장 먼저 할까요? 그렇습니다. 참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보면은 국립현충원이 아무나 묻히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이제 안장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을 참배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자기 각오도 다지고요. 또 그런 모습이 항상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가니까 국민들한테 안심도 시켜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국가 안보에 대한 자기 그 결의를 갖다가 이제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글씨체 조금 전에 서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모범생 같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 글씨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안철수 후보 글씨체 보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시던 아마 다른 또 글씨체 같은데 권혜리 기자나 김태현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이제 5당의 후보들 글씨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명록이요. 만약에 이제 이름을 가리고 이거 누가 썼을까 맞춰보세요 하면 한 사람은 두 사람 맞힐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맞힐 수 있고요. 예. 딱 안철수 후보가 썼을 것 같은 글씨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홍준표 후보의 어떤 글씨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내용, 필사즉생이었나요? 월 필사즉생, 대란대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이제 서민 교수님 얘기했듯이 본인 어떤 심정을 담은 것 같겠다고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퀴즈를 내도 저 두 사람, 즉 화면에 보시는 두 사람 거는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권혜리 기자, 안철수 후보가 목소리는 바꿨는데 글씨는 못 바꾼 모양이죠. 네, 그대로입니다. 사실 최근에 목소리 바꾸시면서 좀 새로운 별명들을 얻고 계신데 안철수 후보의 글씨체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철수체라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 이름이 철수와 영이라고 하는 그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
철수 영예로 유명하잖아요. 그 교과서에 참 철수 글씨답구나. 약간 초등학생 글씨답다고 해서 철수체라고 많이들 했는데요. 그 좋게 말하면 굉장히 또박또박하고 바르고요. 근데 또 뭐 아까 그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생 같다, 좀 귀엽다, 뭐 그런 반응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좀 몇십 년 우리말을 써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른이 돼서 처음 우리말 요새 배우고 있는 외국인 글씨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사실 컴퓨터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필기로 글씨를 많이 쓴 것보다는 자판을 많이 더 두드리지 않으셨나. 그래서 글씨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쓰기는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글에 너무 정직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권희 기자 말한 대로 초등학생처럼 쓰는 것이 그 컴퓨터를 자판을 주로 활용해서 그동안 서류 작업을 해서 그러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오늘 광주 국립묘지를 찾았다가 방명록을 2번 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2번 쓰게 되는지. 한자를 잘못 썼던 거죠. 이제 위에 쓴 게 처음에 쓴 거고 밑에가 이제 수정을 한 건데 잘 보시면 흘려 쓰긴 했지만 내용이 멸사봉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멸사봉공이라고 하면 사사로운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들어 올린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자를 사실은 사사로운 사자를 써야 되는데 위에 멸사, 죽을 사자를 쓴 겁니다. 필사직생을 국립영축원에서 쓰다가 이제 그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멸사봉공 죽을 사자를 썼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사사로운 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아래 그림처럼 사사로운 사자로 그 방명록을 정정을 한 거죠.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기자들이 왜 2번 썼느냐, 글자를 왜 잘못 썼을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처음 왔습니다. 여태 이제 5.18 국립묘지는 와보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죽음으로써 한글을 했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썼는데 다시 쓰라고 해서 이제 개인 사자를 냈었는데 기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죠. 예.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 써서 다시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건데, 좀 이렇게 의미부여를 좀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다른 후보들 글씨체도 아까 국립현충원 참배했을 때 썼던 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글씨체는 또 어떤 것 같습니까, 이성 기자?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글씨들을 잘 쓰시는데요. 문재인 후보 글씨 쓰는 거 보면은 약간 흘려 쓰지만은 뭔가 보기에 편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잘 쓰는 글씨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유승민 후보 글씨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 나왔고요. 유승민 글씨를 보면은 그 글씨를 정말로 이렇게 붓글씨 형태로 물론 붓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글씨를 잘 쓰는 아주 똑바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여유가 느껴지는 아주 그런 글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방명록에는 정의로운이라는 공통된 단어가 들어간 점이 눈에 띄고요. 권혜리 기자, 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제가 보기에는 글씨도 잘 쓰고 뜻도 내용도 아주 좋습니다. 네, 잘 쓰시죠. 그 안철수 후보가 그야말로 철수차라고 한다면 아까 저희 비디오 머그에서는 엄마차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성숙한 좀 어른스러운 글씨체입니다. 깔끔하고 세로로 길고 반듯한 편인데 근데 보시면 단어의 초성을 좀 크게 쓰세요. 필적 분석하시는 분들 얘기가 초성이 좀 클수록 약간 스타성이 있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성격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성인 여성 글씨 좀 일반적인 글씨긴 한데 좀 상당히 시원시원한 성격이 엿보이는 것 같은 좀 딱 그렇게 보이는 글씨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아마 국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 글씨체도 보여드렸는데요. 대통령 후보들 글씨체 보여드렸는데 그럼 전직 대통령들은 글씨를 어떻게 썼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글씨를 뭐 잘 쓴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죠? 아주 잘 쓴다고 평가가 있죠. 한글뿐만 아니라 특히 영어 필기체 같은 걸 굉장히 이제 잘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글씨를 방명록으로 적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잘 쓴 글씨죠. 좀 깨끗하게 읽기도 편하고 글씨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쓴 글씨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시면요. 2012년 8월 21일이니까 당시 이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한참 선거운동할 때 아니겠습니까? 뭐 잘 쓴 글씨인데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도 굉장히 잘 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국 방문 길에 영어를 글씨를 쓴 건데요. 저게 필기체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필기체란 거를 저희도 중학교 때 배우긴 배우는데 안 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글씨 쓴 거를 봐도 필기체를 사용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저 필기체 같은 것들이 현지인들도 굉장히 쓰기 어려운 거라고 해요. 글씨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필기체를 또 저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써서 그때부터 아유 이거 글씨 정말 잘 쓰는구나. 이게 혹시 어렸을 때 청와대에서 영어 교육을 좀 제대로 받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어때요, 이기성 기자?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정치 이념을 갖다 휘호로 많이 이렇게 남긴 그런 분인데 1200점이나 되고 있어요. 근데 저 보시면 굉장히 잘 쓰는 글씨체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체 얘기를 했는데 사령관체라고 부릴 정도로 절도가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 글씨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있고, 뭐 저기 계속 지금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도 굉장히 글씨를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대통령 가운데는 글씨를 잘 쓰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서해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장 글씨는 잘 썼다. 왜냐하면 한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그 서해를 연마해서 그 제일 잘 썼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이 저렇게 뭐 고진감래 이런 내용도 쓰고 사랑하는 이원근을 위하여 이렇게 글씨 썼는데 친필 휘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권혜리 기자? 네. 전직 대통령들의 친필 휘호가 인기가 있나요? 네, 좀 인기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업계에 따르면 그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인기가 없지만 좀 희귀한 어떤 전직 대통령들의 휘호를 소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어서 상당히 가격은 높은 편입니다. 아까 보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진감래 같은 경우는 1,100만 원에 팔렸고요. 근데 가장 인기가 있는 건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그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순입니다. 그래서 한 단일 휘호의 가격은 아니고요. 그동안 팔린 어떤 낙찰 총액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박정희 전 대통령은 거의 11억 원의 어치가 이제 팔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글씨를 가장 잘 썼다고 아까 소개된 이승만 전 대통령은 5억 6천만 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3억 2천만 원 정도의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가는 글씨를 가장 잘 썼다고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휘호 중에 중용에 나오는 구절이죠. 지인용인데 1억 5,500만 원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글씨도 보고 가야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글씨를 보고 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쉽지만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디 가서 방명록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맞춤법 오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는 우리가 영상에서 이렇게 나중에 아니에요. 붙인 거겠죠? 우리 제작진이 한 게, 제작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회수, 소설가 이회수 씨가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다가 저렇게 이제 그 오자를 딱 잡아서 올린 거죠. 읍니다, 씁니다가 일단 하나 틀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루는데 모든 거, 띄어쓰기 틀렸다는 것이고. 이제 원고지에서 그 고치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 해서 받자 이제 디귿 받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라. 라고 이제 이회수 씨가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저런 글씨에 대해서 맞춤법을 오타를 바로잡는 저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곤 했었죠. 서 교수님, 글씨에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글씨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대학 때 필기 잘하고 글씨 아주 잘 쓰는 친구 있었는데요. 유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걸 봐서는 글씨 뭐 잘 쓰는 거하고 뭐 사람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관계 있다 그러면 제가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그 글씨가 아주 화려하고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고 예. 또 글씨를 아주 못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글씨체처럼 아주 못나거나 악한 사람이라는 법도 없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글씨를 보면서 저희가 항상 처음에 글씨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신영복 선생님, 고 신영복 선생님이 글씨는 그 사람의 정서와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 사람과 전혀 다른 글씨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의 글씨체에 대해서도
또 글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런 순서를 제가 마련을 해봤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